안녕하십니까. 이슈 리포트 강아랑입니다. 철강 산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즈니스 사이클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철강 산업이 이러한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하락세에 놓여 있는데요. 이 영향은 철강사들의 주가와 재무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국가의 철강 산업도 경쟁력 변화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도 이제 성장 정체기에 들어와 포화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의 위기를 거론하는 비평가들도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포스코가 철강 경기 사이클과 철강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중국발 공급 과잉과 1억 톤이 넘는 수출 공세로 전 세계 철강사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세계 1위인 아르셀로미탈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미국 US 스틸, 인도 타타 스틸, 포스코도 연결 기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 중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과 내수 회복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철강 경기가 살아나는가 싶더니 금년 들어와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인한 철강 수요 둔화와 중국의 사상 최대 철강 생산으로 철강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올해 초 철광석, 코크스탄 등 철강 원료를 생산하는 브라질과 호주에서의 공급 차질로 인해 원료 가격이 상승, 수익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철강업계는 후방의 원료산업과 전방의 수요산업 사이에 놓여 있어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는 자연스레 기업의 수익성,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탁월한 기술력이 있거나 원료 광산을 자체 보유하거나 철강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포스코는 경쟁사인 아르셀로미탈이나 일본제철, 보무강철, US 스틸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익성이 높은 WTP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고 건설, 에너지, 케미컬, 무역 등 다각화 사업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과 지난 5년간 및 올해 상반기의 재무 실적과 주가를 비교했을 때 포스코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매우 선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가장 높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철강업계의 주도권이 1900년 전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1980년 전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이유는 원료, 노무비, 환경 등 재반 비용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럽 철강사들은 역내 철강사 간 통합을, 미국 철강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과 미국 방식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인도계 미탈사에 인수당하거나 전기로사인 누코어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일본 철강사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40에서 50%의 사업 다각화 비율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신일본 제철의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 대부분 실패하면서 결국 2000년대 철강 본업으로 회귀했습니다. 이처럼 철강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예상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 성공시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1973년 포항제철소 1기 가동 이후 꾸준히 설비 투자를 한 결과 1987년 이후 30년 이상 동안 다른 철강사와의 합병 없이 세계 탑5 철강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로부터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등대 공장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원가 혁신 활동인 코스트 이노베이션 2020을 추진하여 갈수록 높아지는 윤리, 환경,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성공시키고 사업의 영역을 철강에서 다른 핵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포스코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사업 다각화에 관심을 가진 결과 2017년 다각화 비율이 50%로 세계 유수 철강사보다 높으며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셀로미탈은 철강에 올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다시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고 일본 제철의 다각화 비율은 과거 최대 22%에서 현재 1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강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 경영인을 거치면서도 1973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티센크룹의 엘리베이터 사업의 성공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 중심으로 신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올해 신성장을 사업 부문으로 격상시키고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품질 WTP 제품 판매 확대,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통한 생산성 개선, 든든한 미래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불황의 파고를 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사로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기업 시민 포스코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